네, 지난주에는 S&P 500에서 좀 편안하게 20%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좀 예. 유리할지 그 내용을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예, 파워포인트 69 뭐 그쪽 한번 보시면 이제 자료를 보면서 네. 어떻게 하면 손 씻고 편안하게 종목을 선정할 거냐. 그러니까 종목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이제 70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집단 지성을 갖다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파이라든가 QQ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으로 한 9에서 13%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집단 지성을 이용한 서학개미 한국인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들게 되면은 대략 연평균 18%에서 20% 정도 그 다음에 월가의 어떤 헤지 펀드들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에그리게이션 교육을 하게 되면 한 20%에서 25% 정도 나오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실증적으로 좀 봐야 했는데 결국 그러면 이제 종목을 편안하게 우리가 손 씻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뭐냐? 뭘까요? 집단 지성했던 저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이제 종목들이 쭈루룩 나게 했는데 서학개미라든가 월가 헤지펀드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자. 그러면 한번 그 노트북 제가 또 가져온 노트북을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노트북을 한번 보시면은 그 우리가 지금 S&P 500의 서학개미 7,700개 헤지펀드들 거기에는 워렌 버핏도 들어가 있고 뭐 우리가 얘기한 레이 달리오 뭐 기타 등등들 여러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구루들이 어떤 헤지펀드 포트폴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이제 쭈르륵 돼 있죠. 이게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했었을 때 가장 선호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마존이다. 그다음에 메타다.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TSMC, 엔비디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호도를 쭈르륵 가져가겠죠. 그럼 이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대에 따라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를 갖다 가장 선호했고 아마존을 선호하고 뭐 메타를 갖다 선호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존이 생각보다 선호도가 높네요. 어떤 거예요? 아마존이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이네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도 확고한 그렇고. 브랜드가 있고 과거에는 굉장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AW에서 확고한 1위였었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도가 좋은데 최근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AI 쪽에서 조금 이제 밀리다 보니까 조금 뒤로 물러났던 어떤 부분들인 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한 가운데서 어쨌든 이렇게 그 헤지 펀드들이 어떤 선호했던 종목들을 갖다가 그때그때들마다 계속 다를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이건 그쵸. 집단 지성이잖아요. 네. 그 내가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미 이것들은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한국인이 선호하는 또 종목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군요. 역시 테슬라가. 네, 한국인은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역시 테슬라를 갖다가 최고 좋아하고 있고 엔비디아, 팔란티어 뭐 이런 쪽들을 갖다 애플 뭐 이런 쪽을 이제 좋아하게 됐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지성들을 갖다 우리가 모으게 되면 종목을 갖다 굳이 내가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한번 사례를 갖다 보게 되면은 네. 그 P71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은 서학개미 집단 지성을 활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종목들 보면은 S&P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뭐 오른쪽에 빨간 거로 좀 막대가 돼 있지만 대략 한 10% 정도에서 한 12% 정도 될 때 우리가 서학개미 어떤 그 집단 지성을 활용하게 되면은 뭐 40%까지도 종목을 선정했을 때 연평균입니다. 네네네. 40%면 2년에 따블씩 가요. 저 종목을 갖고 있으면은. 네. 그리고 30% 이상만 나온다더라도 2점 몇 년 만에 우리가 수익률이 2배로 내는 거죠. 4년이면은 4배, 그다음 6년이면은 8배 뭐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저 아래에 저 궁금한 게 있는데 5, 19, 8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종목 개수의 아닙니다. 건가요? 아까 그랬듯이 저희가 이제 갖고 있던 전체 20개 종목 갖고 있는 중에서 1번 거, 5번 거, 10번 거. 아. 그러니까 1번 거를 갖고 있었을 때 저렇게 돼 있고 5번 거 갖고 있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왜냐면은 포트폴리오 저걸 다 모아왔었을 경우에 아까 20% 정도 평균 20% 나오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어떤 종목은 굉장히 많이 가고 어떤 종목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 가고 그래서 밑에 번호는 그 몇 번째 종목을 갖다가 종목에 얘기하는 대한 거군요. 그런 거로 네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서학개미의 어떤 집단 지성을 이용한다는 것들은 검증됐다. 네. 이미 시장의 신뢰도와 관심도가 높은 실전 투자 종목이다. 이것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실전 종목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최근의 트렌드 그다음에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산업 테마별로 대표주가 압축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으로 저 종목을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세브루 쪽 아까 그랬듯이 한국의 예탁결제원 쪽에 있는 데이터를 네. 갖다가 연계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다, 간단하다. 왜 거기 한국인이 좋아하는 탑
50 종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변화가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한국 글로벌 톱오버 사이트로 들어오시면은 네. 이 종목들을 보실 수 다 있을 것 선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이미. 그렇죠. 아까 그 제가 한번 보여드렸듯이 쭈루룩 네. 다 분석돼 있고 이게 이제 서학개미고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월가의 구루는 훨씬 더 좋죠. 아까 이제 서학개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 군데 굉장히 높게 나왔고 네. 나와 있는데 월가 구루 종목들 같은 거로 우리가 헤지펀드 집단 지성을 활용하다 보면은 나스닥이나 우측 하단에 있는 것보다 굉장히 다 그러네요. 위로 올라가 있고 굉장히 변동성도 안정적이네요. 굉장히 낮게 지금 나타나 있다. 그래서 월가 헤지펀드를 갖다 이용한 집단 지성을 이용한 종목 선정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워렌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나 이런 유명 헤지펀드들이 이미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펀드 쪽에서 갖고 있는 종목이야. 그래서 네. 월가의 슈퍼 인사이트가 반영돼 있다.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많이 갖고 있는 빅머니들이 이쪽에 지금 쏠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기관이 지속적으로 저 종목을 갖다가 매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 선별해낼 수 있는 거.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그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단 지성으로 이미 분석돼 있고 종목이 선정돼 있기 때문에 네. 나는 거기서 선정돼 있는 거 50개 중에서 몇 개, 저기도 이제 뭐 30개 중에서 몇 개만 갖고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이기는 포트폴리오를 바로 내가 적용할 수 있고 바로 저 종목에 나는 탑승할 수 있다. 진짜 매력적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괜히 어렵게 이렇게 종목 찾아다니지 네. 마시고 한국인이 좋아하고 있는 탑5 월가의 헤지펀드들에 있는 집단 지성들을 활용한 종목들을 그 중에서 이제 입맛에 맞는 걸 네. 고르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신다든가 아니면 그쪽 종목을 투자하시면은 진짜 손쉽고 간편하게 우리가 연평균 20에서 30% 네.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